역전의 부자농부 제작진에게 전해진 한 통의 제보. 특별한 닭에 관한 영상이었는데 마스카라 이리 와. 아이 착하지? 아이 착하지? 마스카라 이리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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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고 싶어 왔어. 아이고 착하지. 이름을 부르면 달려와 안기는 특별한 닭 덕분에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직접 확인해 나섰다. 충북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 제보 속 특별한 닭이 살고 있는 농장. 정말 만날 수 있을까?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혹시 마스카라라고 아 저희 애완닭 마스카라요? 애완닭?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별의별 동물을 다 키우는 세상이지만 애완닭이라니 놀랍기만 한데 농장 안에는 영상 속 닭과 닮은 닭들이 한두 마리가 아닌 상황. 마스카라가 어디 있어요? 마스카라요? 여기 있네요. 어디요? 여기 마스카라. 아유 착하지. 너 보러 왔다. 너 보러 왔어. 이거 마스카라예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별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건지 궁금하다. 일로 와봐. 그런데 이때 의심의 눈초리를 알아채기라도 한 듯 당당히 날아올라 주인의 발에 안착하는 마스카라. 아이 착하지. 얘가 마스카라예요. 아이고 아이고. 야 키스를 너무 강하게 하는데? 키스를. 닭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닭이 99가지를 기억을 한다고. 은근히 닭이 똑똑하거든요. 에이 거짓말. 닭대가리는 어리석은 사람을 놀리는 말로 국어사전에도 등록되어 있는 바. 닭이 똑똑하다는 건 믿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이곳의 닭들은 똑똑한 것은 기본이요 특별한 무언가가 또 있단다. 대표님이 키우는 닭이 좀 뭐가 좀 특별해요? 저희 닭은 AI가 와도 끄떡없는 건강한 닭이에요. 똑똑하고 건강한 닭으로 부자농부가 된 지각현 씨가 오늘의 주인공. 똑똑하고 건강한 닭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들어가서 우리 애들 한번 볼까요? 부자농부 지각현 씨가 농장에서의 하루를 시작하는 곳은 바로 이곳 어린 닭들의 보금자리인데 부화한 지 2달가량 된 600여 마리의 병아리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부자농부를 엄마처럼 따르며 겁없이 손바닥 위에 오르는 놀라운 광경도 펼쳐진다. 얘네들이 2달 됐거든요. 친근감, 또 호기심. 닭들의 호기심이 참 많아요. 그리고 겁도 많고. 근데 이제 자기네들한테 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살갑게 손바닥에 올라와서 있고. 그런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이지만 어디에도 난방 시설은 보이지 않는 상황. 온풍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 병아리 때부터 제가 온풍기나 열풍기 뭐 그런 걸 안 떼주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얘들이 커서 어른 닭이 됐을 때도 영하 10도, 15도 이제 내려갔어도 거뜬히 나갈 수 있게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마라. 그 옛날 시골에서 키우던 닭들처럼 인위적인 환경보다는 자연에서 뛰어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지금은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라 양계장 안에 모여있지만 사실 이곳의 닭들은 자연과 동고동락하는 자유인 아니 자유 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겨드랑이 안에 이런 데도 솜털이 아주 빼곡하거든요. 일반 양계장에서 그 온실 속에서 크면은 이 솜털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엄청난 피해를 남기는 양계 농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조류 독감에도 부자농부 지각현 씨의 농장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비결이 무엇일까? 아니 왜 조류독감에 안 걸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면역력이 강하면 웬만한 감기 같은 거 다 이겨내듯이 저희 닭들도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기 같은 거는 전혀 한 번도 이제까지 조류독감이 없었어요. 감기 같은 건 모른다. 그렇다면 닭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정말 이곳의 닭들은 건강한 게 맞는 걸까? 눈빛이 이렇게 살아있고 또 벼슬도 빨가면서 딱 제대로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털도 윤기가 나고 특히 엉덩이가 이제 병에 걸리든 설사를 하든 몸이 안 좋으면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뽀송뽀송하죠. 장 건강이 발달하면 이렇게 대분이 똥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해요. 또 좋아요. 그러고 보니 이곳에 와서 수많은 닭들 속에서도 아직 똥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일반 양계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 바닥을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똥이 없어요. 자연 분해되게 만들거든요. 친환경으로. 똥이 자연 분해된다? 바닥에 이제 좋은 미생물, 또 그 볏짚, 또 산에 있는 부엽토 그런 걸 황토 같은 거를 뿌려주고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똥이 자연 분해가 되거든요. 자, 아빠가 이불 펴줄게. 어디선가 갑자기 포크형 삽을 들고 나타난 부자농부. 개 사이의 바닥을 파기 시작하는데 여름에는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분해가 잘 되는데 겨울에는 미생물들이 잠을 자요. 그래서 제가 좀 가끔 뒤집어 줘야지 이게 바닥이 포송포송하거든요. 부자농부의 이런 수고를 아는지 닭에겐 삽질이 두려울 법한데도 주위에 모여들어 발길질을 함께 하기도 한다. 닭들은 땅을 파헤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 똥이 흙 속에 묻히면 자연 분해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닭똥 냄새가 안 나고 바닥이 뽀송뽀송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닭들은 또 흙목욕도 하고 일광욕도 즐기기 때문에 또 냄새도 안 나고요. 지각현 씨의 농장에서는 평당 7, 8마리 정도의 닭들이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어 자유로운 일광욕과 흙목욕이 가능하다는데 본래 닭들은 몸단장을 좋아하는 탓에 이렇게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스스로 청결한 환경과 몸 상태를 유지해 따로 약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일반 닭들도 다 이러지 않아요? 아유, 전혀 다르죠. 얘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이따 비교해보면 정말 알 수 있거든요. 비교해 보여드릴까요? 지금부터 부자농부의 자존심을 건 건강한 닭 대결이 시작된다. 솜털이 빼곡하게 난 게 자연 그대로 길렀다는 증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1차 관문 겨드랑이 솜털 대결 무난하게 통과. 눈빛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눈빛이 누가 더 또릿또릿한지. 거기 눈 좀 떠. 2차 관문 눈빛 대결까지 2연승 성공. 자, 한번 날려볼게요. 날지 못하는 새를 날려보는 부자농부의 패기에 놀랍게도 좋게 10m는 날아 자존심을 지켜준 부자농부의 닭. 건강한 닭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결과 보니까 어떠세요? 아, 만족이죠. 제가 정말 닭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잘 길렀다는 이 증거 같아서 정말 기분 좋아요. 그렇다면 지각현 씨는 어떻게 건강한 닭을 기르게 된 걸까? 처음부터 닭을 기른 건 아니었다는데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처음에는 엘크 사슴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걸 한 8년간 했었는데 수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서 이제 그거를 접게 됐고 그게 2006년도였는데 그때 오픈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제 조류독감이 터졌어요. 사람이 죽네 마네 막 그런 뉴스가 막 나오니까 한 기간이 한 거의 1년 가까이 가가지고 그때도 이제
또 망했죠. 제가 모든 손만 대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우울증이 이제 심해져가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편찮으신 어머니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마지막일지도 모를 도전을 시작했다고. 예전에 하도 망하다 보니까 이제 안 망하는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따라서 하기 힘든 또 정말 앞으로는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또 먹거리에 대한 저 친환경적인 거.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찾은 답은 바로 자연순환 유기축산. 건강한 닭을 기르기 위해 차근차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갔다. 건강한 닭을 기르기 위해 닭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지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건강한 닭은 지각 현실을 어떻게 부자농부로 만들어 주었을까? 얘들아, 문 열게. 그랬어. 아이고. 이분은 누구세요? 저희 아내인데요. 이제 바깥 일을 제가 다 하고 이제 알 수거하고 이제 포장해서 판매는 이제 집사람이 하고 있어요. 지각현 씨의 농장은 다름 아닌 유정란 생산 농장으로 건강한 닭들이 낳은 신선한 달걀을 매일매일 수차례 아내 조혜정 씨가 수거해 판매하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얘네들이 알을 낳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문을 열면 놀라거든요. 그래서 미리 문을 연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안 놀라죠. 사람도 똑같잖아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얘들아, 문 열게. 조심스럽게 문을 열면 순산한 암탉의 뒤로 따끈따끈한 갓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유정란들이 놓여 있는데, 산란장인 만큼 아늑하고 깨끗한 공간. 애들을 바닥에서 알을 놓게 되면 바닥에 흙도 묻고 하기 때문에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애들이 알을 놓을 수 있는 산란장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유지도 되고, 그다음에 애들이 알을 다 놓으면 놓자마자 큐티클이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균도 침투를 안 하고 훨씬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세척도 하지 않아도 돼요. 깔끔하기는 한데 달걀의 색과 크기가 제각각이고,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닭들 역시 다양한 털색을 자랑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저희 농장에 닭이 한 2,000마리가 되는데요. 이제 하이라인 브라운, 이사 브라운, 그리고 청개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2천여 마리 규모의 산란 농장에서 한 종류가 아닌 세 종류의 닭을 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개 알이 그 고지혈증에 좋다고 그래서 청개 알을 이제 같이 기르고 있고, 또 하이라인 브라운은 이제 알을 잘 낳고, 이사 브라운은 알을 이제 그 좀 덜 낳으면서 오래 낳고 해서 이제 세 가지를 기르고 있어요. 청개알을 찾는 고객의 수요도 만족시키고 달걀을 낳는 양과 기간을 다양하고 넉넉하게 가져가는 것이 부자농부의 또 다른 노하우인 건데, 알 많이 낳았어? 좀 예쁘게 잘 나왔네. 알 하나만 줘봐. 하나? 한번 먹어볼게. 고객에게 판매될 귀한 달걀을 갑자기 맛보겠다고 나서는 부자농부. 쭉 들이키는 모양새가 하루 이틀 맛본 솜씨가 아니다. 뜨거운데 괜찮아? 아우 고소다. 맛있어. 이거 알은 왜 드신 거예요? 저희는 하루에 한두 알씩 항상 깨서 먹어보거든요. 알 상태, 또 맛, 이제 어떤가 해서 제가 항상 또 건강도 챙기면서 항상 먹어보고 있어요. 비린내는 또 아예 안 나거든요, 이 달걀이. 피디님 하나 드셔보실래요? 근데 제가 비가 약해갖고 전혀. 만숙 드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남자답게 도전! 생애 첫 날달걀 시식에 나선 담당 PD. 세워서. 오케이. 세게. 생기지 마세요. 꼭꼭 씹어보세요. 맛이 어때?
하나도 안 비려요. 고소고. 제일 맛있는 거. 진짜 그런 맛이 안 난다. 그죠? 노른자가 진짜 고소해요. 네. 반숙 먹는 것 같은데. 네, 간식. 원래 이런 맛인 거예요? 아니면 제가 다른 날은 못 먹어봐가지고. 원래는 자연 그대로 기르면 이런 맛이 나는데 지금 너무 솔직히 이게 대량으로 공장용으로 이 살을만 주다 보니까 이 달걀 자체가 이제 비린내가 나는 거죠. 닭도 솔직히 이게 닭 냄새가 나고. 알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알은 알 하나당 1,000원이요. 달걀 한 알이 1,000원? 개당 200원 전후의 가격이 형성돼 있는 일반 달걀에 비해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데 이유가 뭘까? 겉보기에는 일반 알하고 달라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 눈으로 보기에는 표가 안 나지만 저희 달걀은 일반 달걀하고 비교해 보면 무게가 더 훨씬 무겁고요. 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또 일반 달걀하고 전혀 아주 다르게 나와요. 어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달걀이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 달걀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저희 달걀이에요. 거침없이 성인 남성의 키높이에서 낙하하는 두 달걀. 놀랍게도 부자농부의 달걀은 노른자가 터지지 않았는데 제대로 깨뜨려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자세하게 보시면 일반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 거의 두 개 층밖에 없고 저희 달걀은 흰자가 두 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게 건강하고 신선한 달걀이라는 증거고요. 특별하다고 단정짓기엔 아직 이르다. 이쑤시개 꽂기 신공에 처참히 무너지는 일반 달걀. 이와 달리 부자농부의 달걀은 아무리 꽂고 또 꽂고 또 꽂아도 이쑤시개를 탄탄하게 지지해줘 이쑤시개 기둥을 만들기에 이르는데 전혀 쓰러지지가 않죠. 달걀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른자에 또 흰자의 그 탄력이 일반 달걀에 비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만치 영양 성분이 꽉 차 있다는 거죠. 노른자뿐 아니라 흰자의 점도와 탄력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손으로 들어볼게요. 게다가 손으로 노른자를 들어 올려도 터지지 않는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 안 터지네요? 네. 계란의 그 노른자의 막이 단단해서 이렇게 안 터지고요. 젓가락으로 한번 구워볼게요. 안 터질까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드디어 최고 난이도의 젓가락 관통까지 성공! 와, 부자농부의 달걀은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다. 완전 식품인 달걀에 40여 가지 영양 성분이 꽉 들어차 있어 가능한 일이라는데 이렇게 특별한 부자농부의 달걀은 한 알에 1,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문 예약이 밀려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이곳에서는 고객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바쁘게 이루어진다고. 알을 수거해서 이제 그래도 겉에 묻은 먼지나 그걸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먼지를 털고 살균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깨진 거나 금간 거 있으면 선별해서 이제 포장해서 택배를 보내고 있어요. 위생적인 환경에서 산란된 데다 달걀이 가진 고유의 보호막이 잘 유지되어 있어 별도의 세척이 필요 없기 때문. 저희는 이제 그 오늘 딱 알라면은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오늘 바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하루 만에 내일 바로 신선한 달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특히 부자농부의 달걀은 회원제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달걀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 포장재 속에 정성스럽게 담아 건강한 달걀을 신선한 상태로 받아보기 원하는 수백 명의 회원들에게 안전하게 전해지고 있었다. 지금 이게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한 1,500알 정도 되고요. 한 50박스 되거든요. 지금 보내드리면 내일 바로 소비자께 도착을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배송 물량을 우체국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 연매출 3억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각현실을 부자농부로 만들어준 영양으로 똘똘 뭉친 건강한 유정란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부자농부의 일과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 농장 뒤편에 늘어선 검은색의 거대한 통들이 수상하다 수상해. 뭐가 들어있는 걸까? 이거는 뭐예요? 아, 요거는 조예요. 저희가 이제 먹이가 한 30가지가 되는데 이제 뭐 조, 수수, 기리, 보리, 고추씨, 깻묵 등등 해가지고 이 검정통들 이런 게 다 이제 먹이거든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건강한 사료가 건강한 달걀을 만든다. 농장 주변에 늘어선 검은 통에는 닭들의 건강한 사료를 위한 각종 곡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조, 현미, 흑미, 미광, 고추씨, 깻묵, 조개 칼슘 등 닭의 사료라고 생각하기 힘든 다양한 원료들이 총집합해 있었다. 하루에 300kg가량을 먹어치우는 닭들을 위해 지각현실은 매일같이 국물을 배합해 사료를 만들고 있었는데 계절에 따라 닭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재료가 달라진다고 한다. 고추씨랑 고춧가루가 좀 섞여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항생제를 아예 안 먹이는데 이런 거를 먹이면 겨울에 열도 많이 내주고 또 영양 성분이 좋으니까 고추씨를 먹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재료들은 모두 어디에서 공수하는 걸까? 양과 종류가 어마어마한 만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 고추들은 거의 뭐 여기 근방에서 구하는데요. 여기서 구하지 못하는 그 바닷가에서 나는 조개 칼슘이나 새우 같은 거는 이제 서해안이나 그런 데 가서 사오고 있어요. 닭들의 사료를 연구하다 보니 제철 농산물들을 줄줄 꿰고 있을 정도로 박사가 됐단다. 딱 먹이 이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요, 이거를 발효를 한 번 더 시켜요. 사료를 발효시킨다? 그 사람도 이제 된장이나 뭐 이렇게 발효식품을 드시잖아요. 그렇듯이 닭들도 발효시켜서 주면은 정말 소화 기관이 정말 소화도 잘 되고 좋거든요. 다양한 재료들이 골고루 발효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꼬박 이틀. 정성의 시간까지 더하니 어찌 건강하지 않겠는가? 사료를 준비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부자농부. 대표님, 예. 그 사료 만들다 말고 어디 가세요? 아, 이제 밥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물 만들려고 그래요. 물까지 만든다? 물을 들어가겠거니 생각하며 뒤따라간 제작진을 당황시킨 지각현 씨의 돌발 행동. 갑자기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아니 물을 만든다더니 땅을 파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황토거든요. 황토를 파가지고 애들 마실 지장수 만들려고요.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실력이 딱 봐도 수준급. 닭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터득하게 된 기술이라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파낸 황토는 원래 모래나 흙을 먹는 습성을 가진 닭들에게 더없이 좋은 영양 창고다. 황토에는 각종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물에 섞어서 주면은 아주 닭들이 좋아해요. 건강한 물의 재료는 황토뿐만이 아니라는데 황토를 들고 부자농부가 향한 곳은 출입금지 구역. 원래는 여기 일반 사람한테 절대 안 보여주는 곳인데 오늘은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열리는 부자농부의 비밀 창고. 보세요. 공간 깊숙이 속을 알 수 없는 항아리들이 늘어선 모습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다 궁금해. 닭들이 그 마시는 보약이에요. 10여 년간 닭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각종 발효액과 식초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 여기는 표고 발효액이에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는 표고버섯 발효액부터
따뜻한 기운을 통하게 하는 파 발효액, 그리고 천연 소화제 매실 발효액과 항균 작용에 탁월한 마늘 발효액까지 몸에 좋다는 재료는 다 발효시키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먹어도 되는 제대로 건강하게 담근 것들이다. 매실 발효액을 설탕 1대 매실 1 이렇게 담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담잖아요. 근데 당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매실을 60, 설탕은 40 이렇게 해서 담아요. 그거를 이제 상온에 두면은 잘못 담으면 상해요. 근데 이제 토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60대 40으로 해도 발효가 잘 돼요. 발효액의 저장을 위해 포크레인으로 직접 산을 파 토굴을 만들었다는 부자농부. 핸드메이드 토굴이야말로 닭을 위한 지극정성의 결정체다. 이걸 담으신 이유가 뭐예요? 닭들의 건강이죠. 첫째가. 네. 저희가 약을 안 쓰다 보니까 그 애들 건강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그 발효액을 담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너댓까지만 담았다가 이제 닭들의 그 건강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발효의 가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한 15가지 정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각현 씨 농장의 닭들은 항생제, 살충제, 산란 촉진제 등 각종 약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데, 뿐만 아니라 조리독감에도 끄떡없는 건강한 닭. 손으로 집어들어도 노른자가 터지지 않는 영양으로 꽉 찬 유정란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오늘 춥대. 어? 문 닫아줄게. 푹 자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 예? 얘들아 잘 자. 닭들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 다음 날 아침, 호김없이 우렁찬 닭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각현 씨의 농장. 대부분의 닭들이 오전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신선한 달걀을 빠르게 수거하기 위한 아내 조혜정 씨의 손길이 분주한데, 한참 바쁜 시간에 지각현 씨는 어디로 갔나 살펴보니 농장 일과 상관없어 보이는 공사가 한창이다. 저희가 최종 목표가 이제 닭을 연계해서 닭 카페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예쁜 닭들 이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면서 손님들은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닭들이랑 서로 교감하고 또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더 넓은 공간에서 건강한 닭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닭과 교감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지각현 씨의 새로운 목표라는데, 부자농부는 열정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하고자 하는 일을 묵묵히 나가면 언젠가는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지각현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을 거스르지 말라. 병아리 때부터 면역력을 키우고 닭의 습성을 파악할 것. 두 번째, 건강한 사료가 건강한 달걀을 만든다. 제철 먹을거리를 먹이고 발효를 통해 닭의 장 건강을 지켜라. 명품 유정란으로 연매출 3억을 올리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인생 최대의 위기를 열정으로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지각현 부자농부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된다. (2019년은) 황금 돼지의 해. 저마다의 소망과 함께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새해 태양이 솟아올랐다. 그런데 황금 돼지가 실제로 존재할까? 의문을 가진 제작진. 황금 돼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도착한 한 통의 제보. 여보세요? 거기에 진짜 황금돼지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정말 황금 돼지가 있다? 황금 돼지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 제작진.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한 돼지 농장을 찾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곳. 제보대로 정말 이곳에서 번쩍이는 황금 돼지를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거든요. 예. 제가 지금 황금돼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진짜 있나요? 황금돼지요? 네. 이 안에 있죠. 유레카! 정말 있단다! 황금돼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요? 네. 따라오세요. 오, 황금 돼지야, 널 만나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 부여잡고 농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시꺼먼 돼지들 사이로 곧 모습을 들어. 여기 보세요. 황금돼지 있잖아요. 이게 황금 돼지? 아무리 봐도 눈, 코, 입 모두 까만 흑돼지가 분명한데 눈부시게 번쩍이는 황금 돼지가 흑돼지였단 말인가? 이럴 수가! 흑돼지예요. 근데 나한테는 황금돼지. 왜요? 나 부자 되게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황금돼지죠. 흑돼지들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주인공, 어떻게 된 사연일까? 연매출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오. 흑돼지로 연매출 5억! 송인만 씨가 오늘의 부자농부! 송인만 씨를 부자농부로 만들어준 황금돼지 같은 흑돼지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 그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흑돼지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엄마하고 이제 젖을 띄고 이제 꼬맹이들끼리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돼지들의 생활 공간으로 걸어들어가 바닥에 주저앉는 송인만 씨. 그러자 이러한 광경이 익숙한 듯 새끼 돼지들은 송인만 씨 곁으로 모여들어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돼지들이 대표님을 잘 따라요? 태어나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같이 소통하고 같이 이렇게 봐와서 저를 잘 따라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소통해야 동물도 행복하다. 매일 아침 돼지들의 생활 공간을 둘러보며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송인만 씨. 이렇게 매일 얼굴을 보다 보니 이곳의 돼지들은 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수 없을 정도라는데 맨바닥에 그렇게 앉으셔도 괜찮아요? 깨끗해요? 돼지똥 없어요? 돼지는 화장실에서 따로 싸죠. 돼지가 화장실을 간다? 돼지들은 좁은 공간에서 기르면 어떤 화장실 정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싸고 뭐 지저분을 하지만 넓게 기르면 자기네들끼리 약속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요. 용변을 자기네들이 정한 위치에다가 화장실에다가만 용변을 보죠. 깨끗합니다, 돼지가. 먹고 자고만 할 줄 아는 지저분한 동물로 알고 있던 돼지들이 화장실의 개념을 안다면 이건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인데 뱃속에서 신호가 오자 갑자기 구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새끼 돼지 한 마리.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싼다 싸? 황금돼지답구나. 사람들이 돼지가 무식하고 뭐 지저분하고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돼지도 환경을 만들어주면 목욕도 잘하고 사람보다 목욕 더 잘할걸요. 지능 목욕 잘하죠. 화장실 만들어 놓으면 그 위치에다만 정확하게 용변을 봅니다. 아주 깨끗하고 똑똑한 동물이에요. 대량 생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길러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저분한 일반 돼지들과 달리 부자농부의 흑돼지들은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며 생활하다 보니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600마리 정도 사육하는 공간에 80마리 정도밖에 사육을 안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없는 돼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재료항생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에 스트레스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뛰어놀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때 재료항생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끼 돼지들을 둘러본 뒤 어디론가 향하는 부자농부. 우리 농장에서 랭킹 1위
엄청난 놈을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특별한 흑돼지가 있다는데 어떤 돼지길래 농장에서 랭킹 1위라는 걸까? 우리 농장 랭킹 1위예요. 라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반 돼지와 달리 육중함 속에서도 빛나는 다부진 근육과 카리스마를 내뿜는 이목구비. 오, 랭킹 1위. 우리 농장의 최고의 파워를 자랑하는 랭킹 1위. 이름은 곰. 엄마랑 아빠가 멧돼지하고 흑돼지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났고 지금 웅돈 시돼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놈이 발정이 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곰 옆에는 안 가는 게 살아남으려면 상책이죠. 송인만 씨 농장에는 총 7마리의 시돼지들이 생활하고 있다는데 멧돼지의 피가 섞여 있어 야생 본능이 남아있고 일반 흑돼지에 비해 면역력이 더 뛰어나다고. 그런데 이때 야이씨, 나가. 큰일 났다. 안 PD. 내 사랑의 태어났잖아. 잠깐 방심한 사이 제작진을 위협하며 탈출을 감행한 시돼지. 담당 PD도 몸을 피해야 했는데 그럼 안 돼. 양초야. 혼돈과 두려움도 잠시. 다행히 부자농부의 리드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온 시돼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다. 제가 300km 나가요. 나도 제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꼬이 나 무서운 돼지거든. 꼬이. 사납고 무거운 탓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돼지지만 송인만 씨 농장에서는 이 시돼지가 특별히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데 엄마 돼지하고 아빠 돼지가 좀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고요. 우리는 인공 수정을 하지 않고 자연 교배를 해서 새끼를 생산하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자연의 순리에 따라 길러라. 송인만 씨의 흑돼지 농장은 수돼지와 암돼지를 한 공간에 키워 자연 교배를 하고 있었는데 욕심을 버리고 순리에 따라야 건강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공 수정을 하는데 저희 농장은 자연 농장의 그 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엄마 돼지와 아빠 돼지를 사랑을 시켜서 예쁘고 아주 면역력 강한 그런 아기 돼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연 농장의 특별함은 이뿐만이 아닌데 이곳은 다른 농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공간. 여기가 포유동사예요. 포유동사 뭐냐면 엄마가 아기 낳고 아기하고 같이 있으면서 산후조리하는 공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돼지가 엄마 돼지에게 깔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보통 엄마 돼지를 틀에 가두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송인만 씨 농장에서는 넓은 공간에서 엄마 돼지와 새끼 돼지들이 자유롭게 교감하고 있었다. 엄마 돼지가 스트레스를 덜 받죠. 그러므로 해서 새끼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엄마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 엄마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아기를 기른다고 생각을 해봐. 그거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람도 똑같듯이 짐승도 마찬가지. 이 공간에서 젖을 물리고 젖을 빨면서 자연의 순리대로 생존법을 배우고 거나가는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전 못 문대지 새끼 물리게 해주고 싶은데 그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젖을 찾아야 되고 그 젖을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죠. 조금은 더디고 힘들지라도 지켜보는 것밖에 해줄 수 없을지라도 순리에 맞게 기르는 것이 올바른 축산이라 믿기에 송인만 씨는 오늘도 고집을 지켜나가고 있다. 농장 내 500여 마리의 돼지들이 모두 건강히 잘 있는지 둘러본 뒤 이번에는 무언가를 가져와 돼지들에게 먹이기 시작하는데 이건 해초! 풀이다, 풀! 돼지 풀 잘 먹어요. 여름에는 제가 풀도 배다 주고 우리 이제 그 농장에 있는 뽕나무에 뽕잎을 따다가 주잖아요. 기가 막히게 먹습니다. 되게 건강해요. 돼지들이 그렇게 기르니까. 송인만 씨 흑돼지들은 일반 사료뿐 아니라 채소를 통해 부족한 영양이 없도록 건강하게 키워지고 있었는데 공간과 생활과 먹이는 방법까지 진정한 동물복지 농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부자농부는 어떻게 흑돼지와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 처음에는 산란계를 했어요. 알 낳는 그런 양계장 18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터지는 AI 참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마지막에는 살충제 파동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서 정말 어려워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만뒀고 오랜 세월 닭들과 함께하며 부자농부로 살아왔지만 살기 위해 독한 약을 써야 하는 현실이 괴로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제는 관행 축산을 버리고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기르고 자연 축산, 순리 축산을 좀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게 흑돼지. 면역력 강하죠, 맛있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3년 전 7마리의 작은 새끼 흑돼지들을 데려와 사람도 동물도 모두 행복한 새로운 축산을 시작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돼지가 행복한 농장을 꿈꾸다 보니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덕분에 이곳의 돼지들은 오늘도 행복한 꿈을 꾸고 있다. 돼지들의 식사까지 꼼꼼히 챙긴 뒤 어디론가 향하는 부자농부.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사무실이었는데 여느 사무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면 오산! 도자기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입김까지 불어가며 정성을 더하고 있었다. 돼지 농장에 이게 사무실에는 도자기가 있네요. 나도 행복해야지. 뭐 돼지만 행복하나? 나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취미 도자기 모으는 거. 행복한 돼지도 기르고 행복한 취미도 갖고 있고. 지난 20여 년간 취미생활로 조금씩 모아온 도자기가 어느새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집에 있는 밥그릇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만지마. 왜 만지마. 만지면 안 돼. 이거 얼마 전인데. 그 백선 김종수 선생님의 이게 그 이도다원인데. 진짜 예술. 가격이 어떤 건데요? 가격이요? 가격은 말 못하고 그냥 PD님이 이거 만지면 안 된다는 거 절대. 말 안 해도 알겠어. 옛 것을 보면 가슴이 설렌다는 그는 도자기들을 보며 행복감을 느낀다는데 그냥 척 보기에도 값이 꽤 나갈 것 같은 작품들이 수두룩하다. 과연 모두 진품일까?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법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죠. 이제 만약에 이런 거라면 백상 김종욱 선생님의 뭐 낙관 그런 건 있고 토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햇바닥을 대봐요. 혓바닥을 댄다? 햇바닥을 딱 대면 햇바닥이 쫙 붙어요. 붙으면 진짜야. 쫙 붙네. 역시 내 거야. 진짜 이거 진짜 맞아요? 진퉁이야. 저도 혓바닥 대봐도 돼요? 아이 대지 마. 들어. 서로 저거면. 우리 PD 장난이 심했어. 잠시 도자기들과의 달콤한 데이트를 즐긴 부자농부 송인만 씨. 대표님 이제 어디 가세요? 점심 먹으러 가야죠 이제. 점심 여기서 안 드시는 거예요? 좋은 데 있어요. 뒤 따라와. 좋은 데 있으니까. 아주 자신 있게 제작진을 안내하는데 농장과는 조금 떨어진 시내에 위치한 한 식당으로 들어가더니 주방으로 직진한 부자농부. 뭐하고 계세요? 일하지. 아니 식사하러 오셨잖아요. 여기는 내가 경영하는 파머스 레스토랑. 파머스 레스토랑? 농부가 하는 식당. 파머스 레스토랑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우리 농장에서 내가 흑돼지 길러서 우리 식당에서 제가 직접 판매하는 거죠. 송인만 씨가 자연축산으로 생산한 건강한 흑돼지 고기인 만큼 일반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농부로서의 자존심을 건 파머스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새롭게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릇노릇 굽힌 흑돼지고기의 유혹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손님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다른 고기보다도 흑돼지가 좀 이렇게 감칠맛이 먹는 맛이 달라. 식감도 낮고 일단 냄새가 안 나니까 삼겹살 사이사이에서 아주 그 맛있는 그 향이 있잖아요. 넘어가는 게 아주 죽이고 저요. 진짜 죽여줘요. 맛있어요. 다음에 와서 또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행복하게 키운 건강한 흑돼지 고기인 만큼 특별한 맛과 풍미를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이곳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너무 싸길래 뭐 외국산을 이렇게 들어가서 쓰는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직접 잡아가지고 이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격이 만족스럽습니다.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비싼 편인 흑돼지 생고기가 1인분 200g에 9,000원? 특별한 맛과 함께 끊이지 않을 수 없는 가격인데 다른 농장에서 돼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농장 안에서 새끼부터 출하까지 마무리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직영 정육점을 갖고 있잖아요. 또 직영 우리 식당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동물복지 축산을 하다 보니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어 일반 유통으로는 승산이 없는 상황. 송인만 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직한 직거래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한 흑돼지들을 자랑하기에 바쁜 모습인데 과연 그의 진심이 소비자들에게 전해졌을까? 오늘 매출이 어느 정도예요? 한 200 파는 것 같아요. 아직 오픈 초기임에도 매출은 이미 200만 원을 넘어선 상황. 한 달 최소 5천만 원가량은 흑돼지고기 식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다음 날 농장을 다시 찾은 제작진. 농장 구석구석 돼지들을 꼼꼼히 살피던 어제와 달리 냉장실에서 숙성 중이던 돼지고기를 가지고 나와 칼질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부자농부가 선택한 가장 맛있는 부위는 어디일까? 배바지라고 하는데 저는 배바지라고 하는데 유퉁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젖줄인데 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육가공 과정에서 다 빼버려요. 그런데 진짜 구워놓으면 최고의 맛이에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특수부위 유퉁은 세상에 없는 고소한 풍미와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고. 그리고 부자농부의 흑돼지 고기는 일반 흑돼지 고기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데 어떤 점이 특별한 걸까? 보통 주급돈이 115에서 120kg를 도축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명품 돼지를 만들기 위해서 80kg에 도축을 합니다. 최소한 90kg 전에.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맛있고 연하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리 고기를 많이 준다고 해도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맛있어야죠. 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80kg에 도축을 하니까 중돼지를 잡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부자농부의 고기는 껍질과 지방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일반 흑돼지 고기는 지방층의 두께 때문에 껍질을 잘라낸 상황. 구워보면 배어나오는 기름의 양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방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흑돼지 고기와 달리 부자농부의 고기는 속으로 육즙을 가득 뿜고 있는 것이다. 맛과 품질의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흑돼지 고기인 건데 그래서인지 인기 부위랄 것 없이 한 마리 모듬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한 번 잡으면 몇 마리 정도 잡으세요? 뭐 작게는 10마리, 많이 잡으면 15마리, 20마리까지 잡죠.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오늘 파티가 있잖아요. 파티요? 팜파티. 팜파티가 뭘까? 농장 주변으로 속속 도착하는 차들. 이어서 양손 가득 농산물을 든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부자농부. 딸기 좋네. 새벽 딸기. 야, 이게 그냥 시뻘간이 아니야. 이분들은 누구예요? 오늘 팜파티 하니까 오늘 팜파티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을 여기서 판매를 같이 해요. 아, 판매도 같이 해요? 그럼요. 농산물 판매.
우리 지역 특산물. 한 달에 2번 정도 밤파티를 준비한다는 송인만 씨. 그럴 때면 이웃 농부들이 직접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을 들고 와 함께 자리를 빛낸다는데, 함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팜파티를 하니까 여기서 파티를 즐기다가 가실 때는 마음에 드는 물건도 사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농사 짓는 농부들은 판로가 별로 안 좋은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판로도 확보되고 서로가 좋은 것 같아요. 윈윈하는 것 같아서 팜파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지역 특산물들까지 제자리를 찾으니 제법 파티 분위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송인만 씨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차례. 복장과 도구가 심상치 않다.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파티하려고 불판 정리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불판이에요? 불판, 통일용 불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송인만 씨의 특수 불판. 돼지고기 500인분을 한 번에 너끈히 구울 수 있는 만큼 무려 가로 2m 44cm, 그리고 세로는 1m 20cm를 자랑한다. 그런데 이렇게 큰 불판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우리 펌파티가 많은 사람이 와요. 보통 평균 한 500명, 작게는 한 3, 400명, 많게는 한 1000명까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특수 불판의 위력을 확인할 시간. 잘 달궈진 불판 위로 엄청난 양의 흑돼지 고기가 쏟아 부어지고, 송인만 씨는 익숙한 듯 차근차근 고기를 구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고기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한 150명 정도. 오늘은 평소보다 양이 많지 않은 편이라 혼자서도 너끈하다는 부자농부. 잘 익은 고기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는지 밤파티를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 둘 현장으로 들어서기 시작하고, 어느새 비어있던 공간이 사람들로 북적북적. 들어서는 순간 코를 흘리고 침샘을 자극하는 불판에 시선 집중. 드디어 손님 맞이 준비가 끝난 부자농부의 흑돼지 고기. 노릇노릇 육즙 가득 품고 딱 먹기 좋게 잘 익었는데, 고기가 다 익으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셀프로 고기를 가져다가 준비해온 먹거리와 함께 흑돼지 고기를 맛있게 즐긴다고. 서양의 파티 문화와 비슷한데 왜 이곳까지 찾아와 즐기게 된 걸까? 이건 한 번 먹으면 흑돼지는요 자꾸만 먹고 싶어요. 아주 그래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입에서 그냥 어떻게 그냥 막 단물이 뚝뚝뚝 나와갖고 그냥 살살 녹아서 그냥 술도 그냥 막 들어가네. 맛있는 흑돼지 고기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 오면 돈이 안 들고 공짜로 정말 맛있게 먹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기가 공짜라는 사실. 왜 그걸 공짜로 하시는 거예요? 마케팅 차원, 홍보 차원, 또 새로운 분들이 막 같이 이렇게 회원들과 같이 오시니까 또 알리는 차원. 좋은 고기, 좋은 거를 알리려면은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최대한 우리가 효과를 내야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나만의 마케팅 방법을 개발하라. 송인만 씨의 흑돼지를 맛보기 위해서는 부자농부의 흑돼지 농장 SNS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데, 회원 수는 이미 2,300여 명. 회원제로 모든 거를 판매하죠. 그래서 그 방법을 SNS로 회원을 모집하고 이 회원들을 통해서 저와 소통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일정이나 판매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공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의 가치를 아는 분들에게 우리의 그 좋은 고기를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판매 전략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일반 유통구조를 활용해 고객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는 건강한 돼지고기를 내어주고 고객을 찾아오게 만든 것인데, 송인만 씨의 이러한 전략은 대성공이었다고. 밤파티를 통해 부자농부의 특별한 흑돼지고기를 맛본 손님들은 생산량의 한계가 있어 줄을 서고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자농부의 흑돼지고기만을 찾고 있단다. 한 달에 5, 60마리 정도 잡고 팜파티하고 이 정점을 통해서 한 달에 한 4천 정도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흑돼지 고기를 생산해 연매출 5억 원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밤 파티를 끝낸 뒤 피곤할 법도 한데 새로운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송인만 씨. 또 다른 가게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데. 여기 또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파머스 마켓. 파머스 마켓? 우리 농업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판매예요. 판매라면 새로운 마케팅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어떤 판매 그 루트를 만드는 거죠. 이곳은 이웃 농부들의 정성이 담긴 농산물과 부자농부의 흑돼지 고기로 채워질 예정이라는데 농부와 소비자의 소통 창구인 것이다. 부자농부는 행복입니다. 동물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부자농부의 기본 아닐까요? 내 가족에게 당당히 먹일 수 있는 건강한 돼지고기를 위해 순리를 지키고 이웃과 상생하며 살고 있는 송인만 부자농부. 그의 행복한 내일은 계속될 것이다.